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전무로 가는 일본 디카, 니콘, DSLR 이어 콤팩트 디카도 무너지는 일본 5개월 만에 첫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서 저의 내용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니콘이 DSLR에 이어서 콤팩트 디카의 개발까지 중단합니다. 파나소닉도 콤팩트 디카의 개발을 중단하는 내용이 지금 떠돌고 있는 상황이죠. 니콘이 DSLR의 디카의 개발을 중단하면서 이제 DSLR의 디카가 더 이상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결국 막이 내리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나소닉, 니콘은 콤팩트 디카까지 개발을 중단하게 되면서 일본 디카 업체들은 이제 미러리스 디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콤팩트 디카 그리고 미러리스 DSLR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컴팩트 디카와 DSLR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지금 미러리스밖에 남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일본의 6월 경상수지는 5개월 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에너지와 원자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죠. 지금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 1위를 했던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줄어간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뺏겨가고 있고, 미국에도 점차적으로 뺏겨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이 내세울 만한 1등 제품이 없어요. 1등 제품이 없다 보니까 일본의 그 전체적인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점점 줄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일본 경제 회복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오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니콘이 DSLR에 이어서 컴팩트 디카도 중단한다 라는 소식이 나와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전세계 디지털 카메라 출하량 추이라고 했는데 일본 카메라 영상기기 공업회 시파의 자료입니다. 지금 2017년과 같은 경우는 2497만 대. 왜 일본 업체들이 이렇게 하냐? 일본이 디카의 천국입니다. 일본이 디카의 1위가 되는 거죠. 지금 디카를 조금 개발하는 업체는 지금 코닥이 지금 조금 나와 있고, 지금 독일 업체가 남아 있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업체를 전체적으로 봐서 일본이 이 카메라 자료를 보면 정확하죠. 2017년만 보더라도 2497만 대를 만들었던 것이 2018년도 1942만 대, 2019년도 1521만 대, 2020년도 881만 대까지 주르륵 떨어졌다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용은 콤팩트 디카가 더 이상 신제품이 나오지 않는다예요. 일본의 파나소닉 홀딩스, 니콘이 카메라 주력 브랜드인 보급형 포인트 원샷 카메라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6일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카메라 및 이미징 제품 협회 시파에 따르면 2008년 전세계 출하량이 1억 1000만 대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던 디카 시장이 몰락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휴대성으로 캐주얼한 사진작가들과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자,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는 휴대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폰카가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이러한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가 아이폰과 스마트폰의 카메라 시장을 장식당하면서 2021년 그 출하량이 301만 대로 2008년 수준보다 97%, 3%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의 죽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후지필름이나 캐논, 소니 등 경쟁사들처럼 파나소닉 홀딩스도 그리고 니콘도 기존 모델을 생산 축소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저가 모델 개발을 중단을 하고, 대신에 앞으로 고가의 미러리스 모델에 자원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후지필름도 마찬가지고 캐논, 소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컴팩트 디카를 거의 중단한 상황. 그리고 카시오도 컴팩트 디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거의 남다시피 한 파나소닉이나 니콘조차도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DSLR 접는다. 그리고 컴팩트 디카 접는다. 이제 남는 것은 미러리스 카메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죠. 사진 애호가와 전문가들을 위한 고급 미러리스 카메라의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파나소닉은 지난 5월에 독일의 라이카 카메라와 제휴해서 공동 개발하고 있는 미러리스 모델을 곧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파나소닉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라이카 카메라와 거의 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일부 모델은 독일에서 생산하고 일부 모델은 지금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러리스 모델만 나오는 상황이죠. 니콘 역시 쿨픽스 계열의 새로운 소형 모델 개발을 중단시키고 현재 고출력 렌즈를 탑재한 두 가지 모델만 생산하고 있으며 이미 미러리스 싱글 렌즈 모델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SLR 카메라 개발도 중단한 상황이죠. 시파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디지털 카메라의 출하량의 36%를 소형 디지털 카메라 모델이 차지한 반면에 2021년 미러리스 부분 전세계 출하량은 3,249억엔으로 전년 대비 31%나 급증하면서 미러리스 싱글렌즈 모델은 일본 카메라 관련 기업들에게 소형 디지털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전망 있는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8년도 대비 2021년은 지금 소형 디지털 카메라, 그래서 소형 디지털 카메라는 거의 죽어버린 상황, 3%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급강하했던 거죠. 그리고 현재 성장하는 카메라 시장은 미러리스, DSLR도 여전히 명맥만 남아있지만 DSLR도 여전히 무겁고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찾지 않는 카메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들 관점으로 보면 DSLR 카메라가 되게 좋은 카메라예요. 물론 미러리스 카메라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비싸죠.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죠. 공간 많이 차지하죠.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일본이 5개월 만에 첫 경상수지 적자를 봤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는 지금 석유 등 석탄, 지금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것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를 봤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따라서 일본의 수출 총액이 전년 동월 대비 49%나 폭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출 총액은 증가율은 20%를 추월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3대 경제국인 일본의 6월 경상수지는 지난해 동월 8,720억엔에서 이 돈은 한국 돈으로 8조 4,153억 원 정도 되죠. 1,324억엔으로 지금 약 1조 2,77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감소한 거예요. 작년 동월 대비 작년 동월에는 8,720억 원인데 1,323억 엔, 한 6분의 1 수준? 6분의 1 수준은 아니다. 5분의 1 수준 정도로 떨어지겠죠.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작년보다 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3조 5,100억 엔, 약 33조 8,7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1%나 대폭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전년 동기 대비 작년 상반기보다 63.1% 거의 반토막 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일본의 경기는 얼마나 나빠졌느냐?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가장 큰 배경, 에너지 가격의 상승.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지금 사할린2 있죠. 사할린2와 같은 경우는 일본을 배제시키겠다라는 말까지 나와서 일본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천연가스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계약을 맺었던 것조차도 지금 현재 가격을 높여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가 되고 일본 경제가 더욱더 망가져 간다는 상황이죠. 핵심 부분인 일본의 상품 무역 적자,
5조 6,700억엔, 약 54조 7,279억 원으로 집계됐고, 이는 1996년 이후 가장 큰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상품 무역 적자라는 것은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런 물품에 대한 적자입니다. 서비스 무역 적자는 지금 지난해 상반기에 2조 900억엔, 약 20조 1730억 원에서 2조 4900억엔, 약 24조 339억엔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해외 투자 수익을 반영한 본원소득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4% 늘어난 12조 8700억엔, 이것은 약 124조 2238억엔입니다. 해외 투자 수익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상품은 판매가 덜 되고, 그리고 서비스 무역 적자도 많이 늘어났는데 해외 투자 수익이 늘어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즉, 일본의 대규모 무역 적자, 상품의 무역 적자, 서비스 무역 적자를 지금 해외 투자 수익인데 증권 투자,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상쇄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일본과 같은 경우는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출도 잘 안 되고 서비스 품목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2022년 3월까지 1년 동안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4개 회계연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본의 적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진 상황, 여기 딱 그어서 3월부터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엔화의 약세. 엔화가 약세가 되면 수입하는 비용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수출업체의 생산은 계속해서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에 수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영향력이 예전만큼 없다. 자, 지금 엔화의 약세와 같은 경우는 수출의 호재가 됩니다. 보통 수출의 호재가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 자체가 엔화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아져요. 물론 그 부품에 대해서 수입하는 비용이 높지만 일본의 그 여러 가지 상품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출의 호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출 업체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엔화의 약세가 일본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한 축을, 그동안 많은 축을 담당했었던 일본의 디카, 특히 컴팩트 디카가 이제 거의 꼬라박아서 존재감조차 없게 되죠. 폰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폰카는 포기하고 이제 미러리스로 집중한다. 그리고 일본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하락해 가고 있는데, 지금 엔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가 하락하는 이유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여기서 다 수출하고 투자 비용이에요. 투자 비용으로 해외에서 많은 돈을 벌어 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국가 내수, 그리고 해외 수출 안 되고 서비스 안 되고, 서비스가 안 되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국내 공장들이 해외로 나간 이러한 이유들이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에너지 가격이 상승,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비용들도 해외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들도 또한 이것도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일본의 경기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나빠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